가격 통제가 있는데, 가격 통제 누가 해요? 정부가 하잖아요. 정부가 또 뭐 한다? 이건 간접에 하라? 직접 하는데.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떻게 돼? 가격에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 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가격 통제 중에 여러분이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인데, 여러분 최저 가격제는 많이 들어본 용어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제도 있죠. 이게 최저 가격제인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 없고,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건 뭐다?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용어가 우리가 임대료 뭐다? 규제가 있고, 여러분 작년에 출제를 뭐를 했다? 분양가 규제를 했어요. 자, 작년 출제는 분양가 규제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임대료 규제가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하는 목적. 자, 목적은 뭐냐? 목적은 아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어떤 목적?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준다? 낮춰줄 목적. 그리고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직접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해요? 지금? 정부가 직접 임대료 규제를 지금 하지 못하니까 뭐 정치권을 통해서 임대료 월세 렌트 규제하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접 규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갖고 규제하냐 하면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보는 용어가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몇 프로죠? 5% 이내로 규제함으로써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직접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에 또 2년 전에 또 뭐를 출제했다? 개념을 또 출제했었죠. 개념. 임대료 규제의 개념. 임대료 규제는 법으로 허용하는 임대료를 넘어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예? 법이 허용하는 임대료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임대료 규제인데, 자, 그러면은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뭐가 됐어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죠? 수직산이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이사 가기 어렵죠.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뭐다? 비탄력적. 이동하기가 쉬우면 탄력적.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니까 기울기가 급하게. 예? 그럼 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 균형. 근데 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60만 원이다 시장. 너무 비싸다. 예? 비싸다 하니까, 자, 여러분 요즘 뉴욕 같은 경우는 임대료 얼마 정도 한 줄 아세요? 예? 임대료가 평균 뉴욕 가면 뉴욕 안에 좋은 데는요, 임대료가 우리가 월 한 100만 원 해요. 예?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하는데, 이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뜯기면서 얼마까지 오가 1000만 원까지 올랐어. 1000만 원까지. 폭등한 거지. 예? 예? 예. 살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웃돈 주고도 나 거기 있겠다 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 임대료보다 뭐한 수준에서 낮은 요 임대료보다 높은 하면 안 돼요.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해요. 이게 바로 무슨 임대료? 규제 임대료. 이 규제 임대료 요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다? 최고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 빨간 선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야. 예? 이 빨간 선까지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 임대료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에서 또 무슨 가격? 상한 가격.
상한가. 그럼 시험에는 뭘로 내린다? 여기요? 최저 가격. 요거는 뭐다? 하한 가격으로 출제하죠. 말을 바꿔서. 그럼 잘 틀려요. 말을 바꾸면. 자, 그러면 돼. 단기는 공급, 이 균형 임대료와 요 공급량 곱해준 요 빚금친 부분이 뭐다? 규제를 하기 전에는 임대업자의 뭐다? 총수익. 규제를 하면은 요 빨간 선과 요 곱한 요게 바로 뭐가 돼? 총수익.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바로 뭐가 나온다? 규제를 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뭐한다? 감소해. 총수입이 감소하면 정부의 또 임대소득세 수입도 뭐한다? 감소한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소득이 줄면 수입, 세금도 줄어들죠. 그런데 문제는 요 부분 있죠. 요 노란 부분. 요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규제를 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소득이죠. 이것이 규제를 했더니 이걸 못 받는 거야,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의 이 소득, 노란 부분, 요 일부가 규제를 하면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100%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소득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의 상실은 없어요. 왜? 효율성 상실이 없는 건 공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가 있다 없다? 있지,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임대인은 소득이 줄고 임차는 그 임대인의 소득 일부를 자기는 재분배돼서 세금 소득을 임대료를 적게 내니까 혜택을 보지. 이게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정부의 우리 정치권이죠. 국회 이런 정치권에서는 요 단기적 효과만 보고 임대료 규제를 하려고 해.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해? 정부가 반대를 하지. 왜?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장기로 가면은 뭐가 있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장기로 가면 그래서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정부가 직접 요거 개입을 해서 규제하는 걸 반대를 해요. 여러분 우리 1988년도 그때 당시 경제기획원인데 그때 부총리 되신 분이 누구냐면 조순 부총리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요걸 자기가 51년도에 미국 뉴욕 40년 후반세 50년 거기 미국에서 뉴욕에서 뉴욕 주립대에서 공부하셨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 요걸 혜택을 많이 받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책권자가 된다면 요거 우리나라 도입을 하고 싶다. 정책권자가 돼서 도입을 하더니 제자들이 판단. 왜? 교수님 뉴욕을 보십시오. 규제를 34년부터 규제를 했는데 지금 난립니다. 70%가 슬럼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서울도 그렇게 가면 나중에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건 반대다. 그래서 반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거냐? 나온 게 그때 나온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지금 배우시는 여러분 그때 당시. 근데 또 임대인 오해를 해. 그 법을 도입했더니 임대료를 이 법 내에서 올릴 수 있다. 대폭 인상시켜버려요. 그래서 임대료 폭등을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뭐 난리 났죠. 그래서 정부가 뭐 세금 세무조사 한다 뭐 한다 해서 한 몇 년 지나니까 안정됐지만은 처음에는 부작용이 심각했어요. 그 법도.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나오죠? 수요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수요도 들어오겠죠. 또 기존에 또 그 수요도 들어오지만은 이미 또 시장에 또 수요도 늘어나서 완만해. 탄력적이고 공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급은 또 뭐다? 우상향, 장기로 가면. 그럼 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낮게 규제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게 되면요.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수요량은요. 여러분, 단기는 공급량이 뭐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규제를 했더니 수요는 약간 증가했어요. 수요는 약간 증가해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초과 수요. 3년 전에는 공급으로 출제했어요. 정답했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근데 단기는 초과 수요가 이렇게 적어요. 근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거든요. 수요량이 단기보다 더 많이 늘어나. 예? 예?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매각을 해버려요. 예? 또 임대주택에 또 자금 투자를 깊이 해.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공급량이 감소한다. 요거 시험의 증가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것도 2번 출제했어요. 예? 그런 공급량은 주는데 수요량은 이만큼 늘어나.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문제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져요. 이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해요. 임대주택이 요만큼 부족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 오히려 문제가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초과 수요가 또 발생을 하고 또 임대는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라 하면 외국인 3개월 월세를 미리 주거든요. 그럼 월세 줍니다. 빨리 나가세요. 안 나가지. 그럼 누가 고쳐야 돼? 예? 임차인 대기한 사람이 많으니까, 임대인은 많으니까, 대기한 사람 많으니까,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빨리 나가라 해. 누가 고쳐야 돼? 알아서. 임차인이 고쳐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임대주택 비용 지출, 유지보수 비용 지출하지 않다 보니까 질적인 수준은 점점 떨어져. 저하가 되고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은 점점 뭐가 돼요?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뉴욕의 슬럼가 70%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지금 뉴욕은 뭐 한다? 돈 있는 사람은 지금 인근 환경 좋은 쪽으로 뭐다? 코로나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갈 수 없는 누구만? 슬럼가의 인구 70%만 지금 뉴욕에 있는 거예요. 거의. 그 문제가 그래서 요즘에 완전히 뉴욕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는 슬럼가 70% 있어서 그래요. 이동하기가 어려워. 예? 다른 지역으로. 돈도 없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초과 수요가 많다 보니 이렇게 경쟁을 벌여. 주택은 점점 줄어드는데 임대주택 나는 줄어들고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 공급 수준에서 어디까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뭐죠? 암시장이 형성돼. 블랙마켓. 암시장에서 우리는 형성되는 임대료가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임차인, 신규 임차인들은 오히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기존 임차인들은 요 빨간 규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요 크기만큼 소득 분배 불균형을 심화시켜. 누구 사이에?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소득 분배 불균형을 장기적으로 또 심화시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암시장에 또 형성되면서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2개 생기죠? 임대료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된다?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돼요. 이중 가격.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서 이사를 간다. 근데 이사를 가려는데 임차인들, 기존 임차인 이사 못 가. 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뭐다?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못 갑니다. 현재 있는 주택이 계속 살아야 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는 거야.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이 점점 떨어져. 저하되는 또 문제점이 나타나. 이동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통제했잖아요. 여러분 가격을 통제하면 가격 기능이 뭐가 돼? 왜곡이 된다는 거. 예? 가격 기능이 뭐가 된다? 왜곡이 된다. 왜곡. 응? 가격 기능에 뭐를 가져온다? 왜곡을 가져온다. 그럼 왜곡이 되면요. 뭐를 가져오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하여튼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 기능이 왜곡됐기 때문에.
좀 장기로 가면은 상당히 또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기 전에는 요거와 요것이 뭐다? 규제를 하기 전에 요게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 요것보다 더 장기로 가면요. 요거와 요거 곱한 요것이 총수입이다 보니까 수입이 단기보다 장기보다 더 줄어들어, 임대는. 예? 그러니까 유지비용 더 지출 안 하지. 더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높다.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한 4번 냈어. 정답으로 초과 공급이 아닙니다. 초과 공급 발생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 자,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임대주택 정책의 임대료 규제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는데 거기 뭐 소비자 잉여라는 용어도 있고 생산자 잉여도 있고 뭐 나오는데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뭐 하고 기본적 개념만 우선 잘 확인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4페이지에 임대료 보호조 정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임대료 보호조 해주거든요. 지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뭘로?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예요. 무상으로. 목적은 뭐죠?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줄 목적으로? 낮춰줄 목적인데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아까 우리 배운 간접 개입.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는데 자, 항상 여러분이 임대료 보조는 현금이 최고예요. 자, 여러분 현물 있죠? 현물 보조, 현물로 준다. 뭐 쌀이나 라면 주는 것보다 현금 주는 게 더 여러분이 좋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금 받으면 실질 소득이 높아져서 이걸 가지고 쌀도 살 수 있고 라면도 살 수 있고 막걸리도 먹을 수 있어. 소비자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 효용은 가장 좋아요. 현금. 현물 주면 나는 라면 먹고 싶은데 쌀 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 쌀을 바꿔야 된다. 어디 가서 교환을 해야 되니까 만족이 떨어져. 현물 주면.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있잖아요. 예? 뭐 긴급 무슨 돈 준다고 하잖아요. 현금 줘야 돼. 그 여러분 그 현금 받으면은 여러분이 그거 갖고 뭐다? 쌀을 사든 외식을 하든 뭐 하든 그 소비자 선택이 맡겨야 만족이 높아지는데 만족도가 낮은 뭐를 준다? 뭐 정통시장 상품권 준다. 미쳤어. 그런 거죠. 아, 그럼 그 시장 가서 사야 된다는 얘기야? 에? 교통비 더 많이 나오겠다. 안 갑니다. 그래서 뭐 한다? 카드 깡한다 이제. 상품권 깡해요. 에? 얼마? 10만 원짜리 주면 얼마에 깡해요? 6만 원에 깡합니다. 아,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렇게 깡하니까 어떻게 돼? 예? 그것만 산 사람이 있어. 현금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남시에서 상품권, 정통시장 그 주는 걸 현금으로 준 거야. 그래서. 예? 서울특별시도 성남 봤더니, 여기 아니네? 그래서 서울특별시 우리 박원시장도 얼마 줬어? 예? 학생들에게 얼마? 50만 원 현금으로 준 거야. 현금. 왜? 이상한 용도에서 아까처럼 할인해서 현금 교환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현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뭘 주는 게 낫다? 현금.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면 현금이 여러분 만족에서 뭐다? 최고.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현금이 하여튼 최고가 돼. 그러니까 현금 보조가 좋은 거예요. 현금 보조. 현금 보조. 여러분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뭘로 보조해준다?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은 소득 보조로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가장 좋아요. 소득을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고 집세로 보조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집세로 보조해주면 집세, 임대료, 여러분 임대주택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때만 보조를 해줘. 요거는 임대주택 안 살아도 보조를 해주는 건데, 예?
근데 이 임대주택 살 때만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 60만 원인데 30만 원 보조해주면 본인은 얼마만 있으면 돼요? 임대료? 30만 원만 다 빼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살 때만 보조하니까 요거는 선택에 뭐를 가져와? 여러분에게 제약을 주잖아. 요건 제약이 없는데. 요것은 무슨 보조? 임대주택이란 임대료에 대한 것을 해준다. 가격, 임대료 가격을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어디가 더 높다? 요게 높다. 현금 보조가 최고다.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정부는, 자, 여러분 거기 그림이 나와 있나요? 자, 여러분 237페이지 보시면은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준다? 바우처. 바우처가 바로 뭐죠? 쿠폰, 교환권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바우처로 지급을 하게 되죠. 자, 임차인인데 여러분 30만 원 바우처 지급을 하면요. 뭐를 임차인은 임대료에게 임대료를 주는데 현금, 나는 현금 20만 원과 바우처 30만 원 합쳐서 임대료 얼마?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바우처를 줬으니까 그걸 주는 거야. 그럼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정부에 뭐 한다? 바우처를 제시를 하겠죠. 그럼 뭐를 받아?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이 시스템이 있죠. 요거는 어떻게 돼? 임대주택 살 때, 임차인이에요. 전국에 어느 임대주택 살든 관계없어요. 이게 소비자 중심의 제도인데 임차인이 임대주택 살 때만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에만? 공공주택이 아닌 어디에? 민간 임대주택에. 자, 이게 바우처인데 또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우리나라 요거 말고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주거급여법에 보면요. 제2조에 보면요. 주거급여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거급여. 여러분 저소득 임차인에게 뭘 주느냐? 임차료, 예? 수선 유지비, 또 수급품 등을 지급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거급여입니다. 주택 바우처도요. 주거급여의 일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보조금 제도 실시하고 있다. 여러분 보조금 주면 주거 여건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보조금 받으면 나는 30만 원짜리 임대주택 살다가 50만 원짜리 임대주택 살 수도 있잖아요. 주거 여건이 이전보다 더 개선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짐으로써 더 효용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공공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237페이지. 자, 공공주택을 호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정부주택이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소셜,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주택,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공공주택인데 어떤 분이 질문하면 행복주택은 뭡니까? 뭐 행복주택, 공공주택이지 뭐. 예? 희망주택, 행복주택, 예? 장기전세주택 다 공공주택입니다. 자, 공공주택인데 공급을 또 하죠. 공급을 할 때는 시험 문제는 출제하는 지문을 보면은 공공주택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임대료. 자,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가 지금 현재 60만 원이다. 근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정부는 얼마에? 20만 원에 훨씬 싸게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해요. 임대료를 서로 달리 매겨서 공급한 거예요. 임대료에 대한 뭐든 또 무슨 형성? 공공주택과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급을 해요. 예? 공공주택 임대료, 사적 시장의 민간 임대료 서로 다르게 공급합니다.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얼마? 요 40만 원이죠. 이 40만 원, 이 차액, 예? 이 차액 40만 원인데 이 차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보조해 주는 효과가 있다? 주거비. 여러분 주거비를 다른 말로 주택 임대료라고 해요. 주거비를 주택 임대료라고 하는데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뭐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다.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을요, 공공주택은 이 지문을 제일 출제를 많이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을 잘 봐두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이 거기에 239페이지 보시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기서 용어들이 좀 출제를 좀 많이 하는데, 자, 거기서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누는데 4번 한번 보세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용어가 나오는데, 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8년에 동그라미, 8년, 10년이 아니에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뭐라고 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5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아닌 빼버려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이렇게 출제해버립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몇 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 요거는 단기는 4년, 장기는 몇 년? 8년. 단기에서 장기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본인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40페이지 보시면은 주택 임대 관리업이 두 가지 있죠.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인데, 여러분 요거 주택 우리가 임대 관리업의 업무를 또 2년 전에 출제를 했어요. 법조문을. 여러분 주택 임대 관리를 하게 될 때 뭐 임대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진 않잖아요. 그걸 우선 출제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보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의 용어 영구임대주택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이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우리가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여기 최저가 아니라 요거는 뭐다? 우리는 거기 30년 이상인데 저소득 서민, 최저가 아니라 이건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건요, 공공주택 이제 읽다 보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또 2년 전에 뭐라고 출제냐면 외부 어떻게 돼요? 재원의 조달 없이 공급한다, 이렇게 출제를 한 거야. 외부 재원 조달 없어요? 있어요?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외부에서 재정을 지원받아요.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거 한번 출제를 했었고요. 자, 요즘 행복주택은 누구?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고,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요즘 말이 많이 나온 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죠.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요즘 10년 뭐 임대 후 분양할 때 이게 지금 많죠. 왜냐? 10년 임대 후에 가격이 오른 경우 있죠. 민간 임대주택. 이 가격이 분양 전환할 때 오를 수 있잖아요. 10년 지나서. 그럼 그 오른 가격은 주변에 오른 가격의 몇 프로? 감정평가 70% 정도 해서 공급하는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지. 그래서 요즘 말이 많이 나온 게 어디? 서현. 분당 서현에 거기에 마을. 거기에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2,000가구 정도. 이제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그때 분양을 받지. 그때 평당 얼마? 800만 원인데.
그때 처음 공급할 때 그때 분양을 받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평당 800이죠. 임대주택 그때 당시에. 일반은 1100, 1100에서 1400 사이 분양을 했는데 지금 분양가격이 얼마예요?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과 기존 주택 또 전세 임대주택이 또 용어가 있어요.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전세를 받아서 또 전대 이렇게 해주는 거. 전대 또 해주는 거.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게 있고 전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요거 다 공공주택입니다. 자, 공공주택은 뭐가 문제냐면요.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은 이동상에 뭐가 있어? 여러분은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게 문제점이죠. 자, 여가 과정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로 가서 자, 여가 과정 작년에 출제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요. 23회 출제했고요. 그 19회, 15회 추가 19회, 21회, 23회, 27회, 30회인데 여기 최근에 3년 텀이야. 원래는 출제 가능성이 낮거든요.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지문에 이제 용어 때문에 좀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용어인데 여기 또 선진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출제 기준이 좀 낮아요.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여과라는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우리 정수기에 뭐죠? 필터.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필터링 과정이라고 해요. 여가 과정. 용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의 순환 현상이에요. 그럼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인데 주택은 고정돼 이동 어렵죠? 그럼 순환된다는 것은 뭐죠?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당연히 빈집이 있어야지. 빈집을 뭐죠? 공가라고 해요. 공가. 비닐공. 빈집. 집가짜 써서. 공가가 뭐가 발생해야 된다?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이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공가의 연쇄를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무슨 현상? 여가 과정이야. 빈집이 있어 이사 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득이 있죠. 요즘 소득 계층을 둘로 나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층,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둘로 나눠요. 소득 계층이죠. 그러면 저소득층, 고소득층. 작년에 소득에 관계없이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소득에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소득 계층에 따라 어떻게 돼? 주택이 순환되는 형상이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계,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여가 과정이에요. 그럼 여가 과정 나오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어. 작년에도 2개 다 나왔는데 상향, 하향 둘 다 출제했어. 작년에 또 개념. 여가 과정에 상향, 하향을 둘 다 출제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가라고 하면 뭐죠? 하향 여가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뭐를? 하향 여가라고 하는데 하향 여가는 뭐죠?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고가 주택이 있죠. 이 고가 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넘어와야 돼? 많이 쇠퇴를 했어. 그럼 누구에게? 저소득층이 넘어오는 형상은 무슨 형상? 하향 여가. 그런데 또 일정 수준 이하의 저급, 저가 주택이 어떻게 돼요? 이걸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한다? 수선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상위 소득 계층이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형상을 뭐라고 해요? 상향 여가. 그럼 상향 여가에서 정답 3번 나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거기 보면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돼? 저가 주택이라는 수요가 뭐 할 때? 감소되었을 때 상향 여가가 발생하는데 감소 요걸 시험 문제 증가로 3번 출제했어. 정답으로.
감소가 포인트입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됐을 때?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고가주택으로 가는 거지 뭐. 자, 요 내용을 이제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주택 지역 또는 저소득층 주거지역, 또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 지역 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도시 내에서 이렇게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주거분리라고 해요.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인데 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는 현상인데, 쉽게 얘기하면 도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주거분리 현상은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아까 우리 배울 때 정의 외부 효과로 얻는 편익, 이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다? 주거 분리 현상. 당연히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은 주거 환경이 양호한 이 고급 주택 지역은 무슨 것을 누리고 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는 거고, 또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주거 환경에서는 여기는 뭐를? 주택가가 여기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에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고급 주택 가까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 가구들이 거주하는 저급 주택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1억인데 1억인데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니까 난 1억 안 한다. 1억 5천 달러 할 수 있죠. 아,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 가격 비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프리미엄 붙는 거예요.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저급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요 가까이에 있는 고급 주택은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은 건축비에도 고급 주택 가격이 미치지 못해요. 뭐 부의 외부 효과로. 고급 주택 가격이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 건축비가 3억인데 야 2억 5천이라도 싸게라도 팔아서라도 도망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이루어진다?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지문 23회 시험에 27회는 정답 물었죠. 23회, 27회 출제했는데 27회는 정답 지문을 물었습니다. 말을 바꿨죠. 이거 두 개를. 자,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에서 수리수선하는 비용과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 여기는 어리가 부의 외부 효과로서 수선비가 커요. 그럼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죠. 그러면 계속 뭘로 남는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아요. 그런데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반대로 수선비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니 정의 외부 효과를 누르고 있는 고급 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계속 뭐한다? 함으로써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는다? 고급 주택 지역 남아. 이렇게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고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도시 내에서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뭐한다?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응? 자, 이때 요거 시험에 내느냐? 그거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를 내죠. 이렇게. 이때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수선을 하지 못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저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항상 반드시 저급 주택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면 어떻게? 저급 주택을 수선하면 아까 저급 주택을 수선하면 상량 하향 여과. 상량. 상량.
여가를 통해서 뭘로 바뀔 수 있다? 고급 주택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수선을 못하면 계속 뭘로 남아? 저급으로 남는데, 수선 못하는 이유,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수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수선 비가 더 크면 어떤 형상? 수선 안 해. 왜 안 해? 수선비가 더 크면요, 고소득층 톤이 있잖아요. 주거 환경이 좋은 다른 지역은 바로 뭐가 버려요? 이사 가버려요. 이사 가면 계속 여기 누가 들어온다?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게 돼. 주거 환경이 좋으로 이사 가는 거 팔고 이사 가버리니까. 그래서 점점 들어오는 거 뭐죠? 저소득층 가구가 어떤 지역에 처음 들어오는 형상. 들어오는 거 침입. 침입을 하고 그 결과 점점 이 지역은 다른 형태의 토지용으로 바뀌어요. 뭘로? 저급주택적으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고 해? 천이라고 해. 수선을 못하니까 뭐에 의해서? 고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이 넘어옵니다. 무슨 거? 하향. 여러분, 이거 19회 시험은 이걸 뭘 출제하면 상향으로 출제했어. 하향 여과에 따르는 뭐가 발생하죠? 침입이 나타나면서 점점 이 지역은 뭘로? 저급주택적으로 바뀌는 이 형상을 뭐라고 한다? 천이,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가 과정에는 침입과 계승, 천이의 논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고, 244페이지 보시면은 불량주택의 문제가 나는데,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다.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불량주택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이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 형상이 아니라는 점. 소득에 따라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 할당 효율적.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것. 자,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용어는 좀 알아둘 것. 임대주택 정책이 원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분양가 규제 그리고 조세 정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